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4월 첫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저마다 취업이나 진로 고민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말처럼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빨리 취업 준비에 나섰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 목요일은요. 꿈을 향해 나아간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주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취업정보, 먼저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30일부터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관리 및 개선, 시즌별 프로모션 패키지 및 홍보물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그리고 F&B와 커피 블렌딩 경험이 풍부하고 동종업계 경력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에서 30일부터 낸드 단품 및 솔루션 인증평가 프로그램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과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또 지난 1일부터 대교에서 어문 개발팀 국어 콘텐츠 기획 및 개발팀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국어교과 관련 콘텐츠와 자사국어 콘텐츠 기획 개발, 눈높이 국어 교재 및 부교재 관리 개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년 이상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어 학습지와 문제집 개발 경험자와 더불어 국어교육 및 국어 국문 관련 전공자, 그리고 컴퓨터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2일부터 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캐빈 승무원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졸업자 및 기졸업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정기 토익 성적을 필수로 소지하고 계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정 시력이 1.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어 구술 성적이 우수하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후 체력 측정과 건강검진, 인성검사를 진행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를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남자 두 분 모셨습니다. 종필쌤 또 승구쌤 모셨는데요. 아나운서보다 멘트 욕심 많은 남자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옷을 두 분이서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는데 네. 오늘 컨셉을 제가 잠깐 들어봤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는 쉬었잖아요. 네. 지난주는 내복. 네. 내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뭐랄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네. 우리 또 아나운서님 돋보이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네. 또 똑같이 입고 좀 튀게 해드리려고 배경으로 이렇게 입고 깔아드렸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좀 진지하게 공서체가 호위무사 포인트다. 느낌으로. 호위무사.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제 멘트 다 가로채 가실 것 같은데 자, 지난 한 주도 우리 학생들 만나서 또 열띤 강의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연예인이 됐어요. 연예인이요? 네, 연예인 학생들 사이에서 일단 방송을 제가 나간 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죠? 한 달 됐잖아요. 네. 어쨌든 방송 나가면 다 연예인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게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달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은 연예인과 함께하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하면 애들이 생각보다 사인 받으러 온 애들도 있고요. 정말요? 네, 조만간 아침마당에 나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여기 나와서 다른 방송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종필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제가 직업 방송을 지금 한 2년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잘 알아보세요. 못 알아보시던데. 왜냐면은
이게 되게 대중이 아니라 네. 학생들만 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은 이 방송을 보거든요. 네. 대학생들이나. 네. 그래서 이제 홍대나 놀러 갔을 때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어깨 잡혔어요. 어깨를. 딱 잡더니 쌤? 이러더는 거예요. 와.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몇 번 있습니다. 조심해서 요즘에 자, 이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다 선한 마음으로 네,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착하게 같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 특성화고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쌤이 전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재직자 특별 전형. 저희가 1, 2화 정도 나왔을 때 네. 그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 들어갈 거니까 네. 메모지 준비하세요. 일단 오. 메모지 준비하고 연필 준비해서 필기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 뭔지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재직자 특별 전형이 뭐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직업계 고등학교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마치고 가는 직업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인데 이 직업학교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3년 동안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면 수능 없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이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 자체가 일단 취업의 목적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선취업 후 진학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가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저는 한 9년째 지금 특성화고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이 지날 때마다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면 야, 나는 재직자 전형을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 너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내가 졸업한 선배들까지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그분들한테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문의까지 해봐라. 하지만 연락 안 해, 얘네들. 엄청 연락 안 해요, 얘들이. 연락하세요. 예, 연락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좋은 회사에 다녀야만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건 좀 아니죠? 오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니고 일단 중소기업을 재직을 해도 3년간 재직을 해도 네.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중소기업이 살짝 힘든 부분은 있어요. 학교에서 안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예. 좀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 그건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란 코스로 이어지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직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시 학교를 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학생들이랑 많이 상담을 해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겠더라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게 있고 고졸 취업이 좋다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승진에 대한 또는 이런 급여에 대한 예. 뭐 처우에 대한 뭐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부당 대우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역시 대학을 나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품어서 재직자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몇몇 학생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랄까요? 그걸 느끼다 보니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3년 되기 전에 네. 바로 그냥 전문대학교나 뭐 사이버대나 방통대 네.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순수하게 대학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또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것도 있으니까 진학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예. 있죠. 그건 고쌤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고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코스. 네. 우선은 학생들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잘 로망 있죠. 그 몇몇 학생들이 그 한양대 병원에 갔다가 네. 병원 창문을 보면 한양대 캠퍼스에 커플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것만 봐도 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많은 이유는 한번 이제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첫 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특성화 친구들은 진로를 너무 빨리 결정했어요. 그렇죠. 네, 중3 때 결정이 돼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오긴 했는데 이게 진짜 내 일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의식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자의식이. 예. 근데 일을 아무리 하기에는 다른 일로 전과를 하기나 옮기기 쉽지 않아요. 특성화고는. 네. 특성상. 근데 대학을 딱 가면 대학교가 과들이 대부분 융합과예요. 지신융합, 경영융합, 융합이 돼 있어서 예. 여기를 한번 거쳐가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인생 공부도 할 수 있을 그렇죠. 테고. 그리고 선택권이 확 넓어져요. 지금 내가 뭐 강사님 납땜만 할 수 있는데 네. 납땜만 하는 게 아니라 납땜을 하다가 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고 네.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군이 확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또 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승우쌤? 일단 세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네네. 보니까 본인이랑 이 일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 내가 좀 더 공부하면 대졸 취업자들보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네. 뭐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재밌어. 근데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를 대학교 가면 할 수가 있어. 그럼 공부를 하겠다는 좀 더 효율성도 올라가고 예.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기 예. 때문에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학업 성적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본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참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공부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공별로 재직자 특별 전형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공에 따라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따라서 특별 전형을 선택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학과에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전기과예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조리산업과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부동산학과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단 20살에 취업을 하잖아요. 20살에 취업을 하면 뭐 지금 하는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으면 아까 고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또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른 공부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에 취업한 뒤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원이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계속 늘고 있고. 네. 네, 좀 전에 질문 하나 좀 설명 덧붙이자면은 네. 아까 이제 과가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있고요. 네.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이 있어요. 아, 특성하고 안에서도 네.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을 하는 거는 네.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 예, 그거는 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갈 수 네, 있는. 바로 그냥. 네. 내가 특별 전형인데 그거는 본인이 기획과를 했다. 그러면 관련 학과만 진학이 가능해요. 예. 바로 하는 거는. 근데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은 내가 이 3년을 일을 했지만 다른 과로 충분히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간 진짜 구분이 3년 일하고 네. 정말 가고 싶은 과 자유롭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네. 안 가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그래서 정원은 네. 그래서 정원은 자, 정원은 2010년도에는 이제 한 3개 대학교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2013년도엔 40개, 그리고 2018년에는 86개까지 대학교가 증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네. 이게 원래 없었던 전형은 아니에요. 옛날에 기획운동으로 만학도 전형이나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특성하고 친구들에게 좀 특혜를 주는 네. 인원을 따로 뽑아준 거예요, 이게. 원래 이거는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만학도라는 네. 개념으로. 하지만 특성을 위해서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선택만 한다면 네.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네. 네, 이 특성화고 출신으로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3년을 지내야 재직자 특별 전형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그 3년 동안 사실 일을 하고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입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친구들이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진지합니다. 굉장히 네, 이게 학생들이 네. 너무 나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갈 거니까 좀 여러분들 후시딘이나 빨간약 준비해 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대학교를 가겠대요. 근데 수시를 넣어서 가겠대요. 수시 원서 접수를. 근데 뭐 고쌤이 과거에 대학교 그 입시 컨설턴트였는데 지금도 하고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흔히 우리가 알아주는 대학교 있잖아요. 이 알아주는 대학교는 수시 원서 접수를 통해서 뽑을 때 이미 졸업한 사람들 비중보다는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 특성화고 졸업하고 1년 일하다가 일이 안 맞아? 나 수시로 대학 갈래? 물론 우리가 알아주는 대학 아닌 그 외의 대학은 뽑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대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네. 그 학교는 뽑겠지만 좋은 대학교 가는 건 좀 힘들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능인데 여러분들 수능은 일단 수험표만 접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학교 때 배웠던 국영수와 수능 국영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든지 뭐 재수학원을 다니든지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수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악물고 정말 밤새도록 내가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공부할
각오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3년 후에 재직자 특별 전형을 이악 물고 버텨서 가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단지- 네. 재직자 특별 전형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 다른 과를 갈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고 싶은 과를.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쌓아온 경력 3년과는 좀 무관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게 좀 무관하게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얘 전기 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나 진짜 내가 이 전기 쪽 해보니까 일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어. 3년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본 거죠. 찾아보다 보니까 조리 쪽이 굉장히 나랑 맞아. 그래서 3년 동안 조리 학원도 다녀보고 한식 자격증도 따고 이러다 보니까 야, 대학교에 재직자 전형에 저기 경희대학교랑 세종대학교에 조리 관련된 과가 있네. 그럼 나 여기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그렇게 바꾼다면 아깝진 않은 거죠, 이 친구한테. 평생 직업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재직자 특별 전형은 이제 수능을 다시 보는 방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겁니까? 일단 재직자 전형은 최저 수능 등급 이런 게 없어요, 아예. 네. 수능 아예 안 보고요. 일단 서류와 면접으로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서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했다. 나 이거 봐, 나 3년 동안 4대 보험 가입했어. 라는 증빙 서류. 그리고 학생부.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에게 추천서를 받던가 네. 아니면 회사 상사에게 어. 추천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서류가 합격되면 바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러려면 직장 생활도 좀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잘해야 관리를 잘해야 그렇죠. 써주시지 않을까요? 진짜 맨날 뭐 지각하고 선배 아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일 발전도 없고 이러면 얘 그냥 회사 일찍 끝나고 빨리 대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네.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취업 후진학 이 제도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학과 조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학과 조사. 근데 학과 조사를 말하기 전에 제가 바로 질문이 뛰어넘어가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죠? 예. 그죠? 자, 주의해야 될 점. 어떤 말씀이시죠? 네. 잠시만요. 네, 안 넘어갔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직자 특별 전형은요. 재직자 전형의 근무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한 그 다음 날부터예요. 보통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아니, 경력 3년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 경력 3년이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 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하면 내가 미리 경력을 쌓아 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회사 취업을 하면 1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조건 졸업식 이후에. 그렇죠. 무조건 졸업한 그 다음 날부터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취업을 한다 해도 졸업 이후부터 인정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오. 알아두시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좀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서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학생이 2016년 2월 달에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일단 취업한 상태로 졸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네. 월급을 더 이상 못 준다. 네. 이제 좀 나가는 게 어떻겠니? 근데 이 친구가 재직자 전형을 2019년 3월 달에 입학을 하는 건데 네. 중간에 이게 회사를 구하다 보면 시간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3년이 모자라 버린단 네. 말이에요. 보통 3년이면은 4대 보험 가입한 기간이 1095일이에요. 네. 1095일을 채워야 되는데 한 달이 떠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승구쌤 하고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 경력 인정이 졸업일 이후부터잖아요. 네. 졸업을 2월 6일 날 했어요. 네. 그리고 2019년 3월 1일 날 입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1120일이라는 시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약 25일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 기간 동안에만 구한다면 이 친구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회사를 네. 어제 연락했습니다. 네. 어떻게 어제 왔어요? 네. 어떻게 회사 구하고 있니? 4대 보험 가입해주는 알바라도 일단 빨리 구하려고요.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날짜 계산을 정확히 네, 날짜 해야겠어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네. 잘못해가지고 네네. 1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또 네. 종필쌤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재직자 특별 전형은 학생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문계 친구도 똑같아요. 인문계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때 보통 준비를 언제부터 할까요? 대학교 가는 친구들. 대학을 네.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그쵸. 중학교부터 하죠.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네. 좀 뭐 괜찮은 친구들은 뭐 중2 때 네, 보통 네. 결정을 거의 다 하거든요. 대학교 가면.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대학교를 갑자기 고3 때 간대요. 갑자기 고3 때. 그래서 그때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는 수정이 안 돼요. 1년이 지나면. 갑자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의 기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 친구 재직자가 마음에 있으면 고3 때 결정하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은 최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지 관리 잘해라. 그렇죠.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쓰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럼요. 얘네들은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안 보는 학교 되게 많아요. 자기소개서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학생부 교과도 안 봐요. 네. 교과도 안 보고 딱 그 선생님이 쓴 글만 보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주의가 산만하고 그런 말씀을 쓰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주의 산만하다고 되게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나 주의가 산만함. 강쌤의 그 특기 있잖아요. 그거 썼던 거 선생님이. 제 중학교 때 생활 기록부인데요. 학습 태도가 안정되지 못하고 주의가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해요. 뭐 ADHD로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잘못 보였나? 그래서 저런 게 한 마디 써 있다. 네. 한 마디 써 있으면 치명적이다. 안 뽑죠 그 친구를. 그래서 속상해. 속상하죠. 네. 진짜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생부를 보면 얘를 어떻게 하지? 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자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자기소개서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 컨텐츠가 없대요. 쓸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거 3년 동안 컨텐츠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3년 지나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기록을 해놓으면 포트폴리오까지 아니더라도 네. 좀 읽지만 기록을 해놓도록 하더라도 나중에 재직자 쓸 때 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행사를 갔다든지. 왜냐면 이 친구들은 네. 인문계랑 다르게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 실습을 쓴 다음에 뭘 배웠는지, 네. 뭐가 어려웠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를 제가 강의 때 하는 거는 야 이거를 매일 쓴다. 너 대기업 갈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쓴다. 중견기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쓴다. 취업은 된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야지. 그죠? 한 달에 한 번은 써야 됩니다.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렇죠. 네,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우 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고요? 집에 있기 싫으면 하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학과조사. 아까 제가 잠깐 버벅거렸죠? 자, 학과조사입니다. 학과조사. 왜냐하면 이 재직자 전형의 학과를 보시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학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융합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신산업 융합학과, 네. 뭐 융합공학과, 창의 융합인재학부, 지식경영학부. 학생들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예를 들어 학교 이름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나 경희대, 나 뭐 고려대 그냥 무슨 가는 과? 거예요. 네, 애들이 무슨 꼭 안 과? 보고 네. 그냥 뭐 고려대니까 뭐 근데 갔더니 지가 전혀 모르는 걸 배워. 막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실습해야 되고. 역학을 배우질 않나, 뭐 라플라스를 왜 얘기하지 않나, 뭐 이러니까 애들이 내가 못 다니겠네 하면서 휴학하거나 안 맞네. 그만두는 학생들 어. 꽤 많습니다. 휴학하거나 그만두는 애들이. 자, 그럼 이런 학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거기에는 선배를 찾아가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럼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기승전 자기 홍보. 언론사니까 저희가 학교에 연락하면 다 알려주세요. 그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뭐 교과목이 나와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거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재직자 특별 전형을 졸업한 선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선배들을 학교 선생님들이랑 연결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학과 조사를 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그 과를 졸업하면 어느 분야에 또다시 어떤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야에 어떤 직업이 있고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회사만 쭉 다닐 건 아니잖아요.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학과 조사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재직자 특별 전형 하려면 첫 번째로 날짜 계산 잘해라. 날짜 계산. 졸업식 이후로 1일. 네, 그리고 학과 조사 열심히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관리 잘 잘해라. 듣고. 네. 기록 잘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의할 점 잘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거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거라서 예. 회사랑 대학을 같이 꼭 병행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학기마다 6개월이나 한 학기마다 재직 증명서를 계속 제출을 해요. 예. 그걸 가지고 얘가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줍니다. 대학교에서. 근데 나 그만뒀으니까 대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입학한 그 네. 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교님이든 교수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을 드릴 테니까 구하세요. 근데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못 구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역시 또 과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아, 취업이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그쪽에서 역시 상담을 또 해주시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니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사직한 사실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승구쌤은 학생들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좀 어떤 성공적인 사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일 인상 깊고 학생들이 기대하는 거. 과연 대학교 졸업해서 대졸 연봉을 받을 수 있냐? 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이제는 학생이 아니죠. 이제 대학교 졸업한 졸업생이니까 네. 졸업해서 대졸 연봉으로 협상을 해서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 고졸이라고 해서 고졸 연봉만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대졸 연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찾다가 이 건국대학교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이 건국대학교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졸업하고 최초로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제 사진을 보니 관상을 조금 볼 줄 알았는데 박정호 대표님보다는 아니겠지만 자 관상을 좀 볼 줄 알았는데 나이대가 한 50대 네. 초중반 정도 되세요. 이분이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의 한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예.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부터 재직자 전형을 시작하셨는데 네. 재직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 석사, 박사 통합 과정을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연구했던 부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연구한 걸 가지고 논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분이 2018년도 1학기부터 네.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하신대요. 와. 이런 사례가 실제로 건국대에서 생겨났어요. 예. 기가 막히죠. 그러게요. 자,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면 일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고 학생들과 함께 또 나이 차이도 좀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학과 공부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선은 보통 재직자 특별전형 거의 다 야간이에요. 몇 군데 빼고. 예. 야간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죠. 어. 네, 그들만의 리그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 친구들이랑 섞인다고 해서 꿀릴 게 없는 게 제가 만약 교수예요. 교수인데 3년 동안 특성화고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고 한 친구예요. 벌써 3년을 배웠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재직을 했어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된 과로만 진학을 했다. 그러면 제 교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6년에 벌써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전공 실습을. 네.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냥 국영수 하다가 들어온 친구예요. 네. 그럼 누굴 더 대우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6년이나 한 그 친구한테 예. 제가 교수라면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게 실제 그 현장 업무에서 이게 쓰이나요?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고 그냥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지원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도 네. 뭐 20대 초반도 있지만 30대, 40대 아까 말했던 대표님도 계시고 네. 나이가 되게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이제 야간에 주로 대학을 다닌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쉽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생각의 나름인데 네. 대학생 친구들은 보세요. 직장이 없어요. 네.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요. 직장이 있어요.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 너무 이미. 편하죠. 난 갈 곳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은 내가 이걸 4년 동안 공부했어. 취업이 될까? 그렇게 치면 어렵다는데 얼마나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겠어요. 결국은 이 과정이 거꾸로 됐을 뿐이지 그죠? 똑같다는 거죠. 거꾸로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실제. 거꾸로만 딱 이렇게 순서만 바꿨는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 특별전형은 정말 네.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회사를 2년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만 더 채워도 되는 건지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건지 합산입니다, 궁금해요. 합산. 네, 합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또 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할까요? 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 네. 제가 아는 학생은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국가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전액으로 그냥 학교 등록금 안 내고 다니고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오. 이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환이 굉장히 빨라요. 돈을 벌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 무시 굉장히 못하네요.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학생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예,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3인데 1학년, 2학년 성적도 망치고 또 학생부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못 가겠죠?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받았는데 승구쌤 답변 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죠? 지금 이 방송 듣는 1학년 특성화고 학생들 아직 중간고사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현실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일단 재직자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으로 봐요. 종합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만 본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비교과적인 비교과적인 부분도 보기 때문에 일단 이 3학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학생은 성적 관리를 한 방에 빡 올려보세요. 여태까지 살면서 시험에 올인해 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3학년이라면 이제 시험이 한 2번에서 3번 남았는데 네. 이 청소년기에 본 이 3번의 시험으로 이제 사회와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시험이 딱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에 올인을 안 한다? 이거에 올인 안 할 거면 재직자 전형도 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여러 학생이 상승을 확 시켜버린다? 그럼 역시 그 평가를 할 때,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친구는 1, 2학년 때는 별로 못했는데 3학년 때 마음먹고 열심히 잘했네. 이거에 대한 반영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직 중간고사 안 봤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따끔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TX 타면 되죠? KTX 2시간 반이면 옵니다. 아, 뭐가 썰렁해요. 아니 왜 재미없대요. 다 빵 터졌는데 지금 누가요? 우리 와이프 빵 터졌는데 지금 보니까. 자, 네. 아무튼 회사를 이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산에서 3년 경력을 쌓고 서울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학생들이 실제로 많아요. 네. 정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그렇게 좀 걱정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회사가 빨리 구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거 3년 경력 쌓고 서울로 옮긴다 해도 회사가 안 구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신의 영역에 맡깁시다. 그거는 신의 영역에 있는 거고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산에서 3년 경력을 쌓고 또는 2년 경력을 쌓고 서울에 와서 1년 경력을 쌓은 후에 그럼 부산에서 1년 쌓고 서울에서 2년 쌓은 후에 가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인원이 많이 몰리죠. 학생들이, 네.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 안 타도 네, 방법은 그렇죠. 있다라고 네, 해서 버스 했습니다. 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반 대학생들이랑 큰 차이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직자 특별 전형도 편입이라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종필 쌤? 그래서 이게 편입에 대한 걸 정리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실제 일반 편입 있고요, 학사 편입 있고요, 예. 재직자 특별 전형 편입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네, 여쭤본 왜 그렇게 겁니다.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특이해서 그래요. 원래는 재직자 특별 전형은 편입이라는 개념이 좀 어색한 거예요. 네. 왜냐면 재직자 특별 전형 자체가 경력을 통해서 1학년부터 다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데 네. 편입이라는 거는 1, 2학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연계해서 3, 4학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념상으로는 네. 좀 애매한 겁니다. 있으면. 예. 근데 실제로 있어서 저희가 진짜 있나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2010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봤어요. 네. 근데 블로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개념상 안 맞다. 네. 그래서 조사를 싸게 봤더니 2017학년도에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에요. 네. 재작년에 중앙대에서 22명을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으로 뽑았어요. 진짜로. 있다. 진짜 네, 있어요. 예, 근데 있었다. 이번엔 없어요. 있었다예요. 아, 근데 이게 올해는 없어요? 이번에는 없어요. 네. 작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있다가 없었다가 있다가 없다 하니까는 네. 편입을 할 친구면 네. 자세히 보고 꾸준히 있어요. 팔로우업을 해야겠네요.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데 취업 말고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개인 창업,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은 인정이 됩니다. 오. 되는데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4대 보험. 네, 4대 보험. 네. 역시 개인 사업자도 4대 보험을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 사업자는 회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 가입자도 있어요. 지역 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 같은 거. 일단 이 4대 보험을 납부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거를 제출하셔야 되고 사업을 3년간 지속했다는 네. 뭐 부가세 신고 증명서 네. 이런 거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네. 학교마다 좀 상이합니다. 어떤 학교는 뭐 지역 가입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요. 어떤 학교는 지역 가입자도 된다 얘기가 나오니까 학교에 입시 요강을 보시던지 학교에 한 번 더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재직자 특별 전형 경쟁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쟁률은 저 표로 보여줄 거죠. 표로 보시면은 네. 2015년 주요 대학교 재직자 경쟁률을 보시면은
건대, 서울 보시면은 신산업 융합학과 0.83 보이시나요? 와, 0.83. 미달인 거죠? 네. 자, 미달. 광운대 정보 콘텐츠 0.02 54명 지원 모집 인원에 1명 지원. 아, 네, 그리고 네. 2016년 보시면은 2016년은 건대가 많이 올랐어요. 4.25. 네, 그래도 엄청 낮은 겁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뭐 국민대 보시면은 그래도 0.46대 꽤, 네. 0.46대 미달이 있네요. 네, 17학년도 보시면은 서울과기대 0.14대 1, 네. 0.64대 1 명지대. 그리고 와. 2018 보시면은 보이시죠? 건대 0.73대 1. 건대가 작년에 논술이나 일반 전형 105대 1까지 올라가요. 일반 전형은 인문계들은. 근데 여기는 미달입니다. 야. 이게 보시면은 네. 실제 경쟁률이 매년 오르긴 하지만 미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이렇게 좋은데 경쟁률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적은 이유는 네. 이게 학생들이 아까 말했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가 네. 될까? 공부가 될까? 지레 네. 짐작으로 겁을 먹고. 근데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진짜 인문계들은 6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해서 건대 가면 성공한 거잖아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근데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 돈 벌면서 네. 서류 넣었더니 학교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공부도 안 하겠다. 그럼 진짜 너무 욕심이 저거는. 그렇죠. 네, 욕심이네, 욕심.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네. 넓으니까요. 좀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좀 쉬었다가요.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